안녕하세요. 번개 손가락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기타 톤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좋은 기타 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이제 저도 물론 구독을 하고 있고, 보아본 결과, 좋은 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펙터의 패치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이펙터의 사용법 등등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드라이브 톤은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대강의 내용만 설명을 해주지 이 좋은 톤이라는 게 어떤 톤이고 나쁜 톤이라는 게 어떤 톤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올라온 유튜브 내용을 보지 못했어요. 참 답답할 노릇이죠. 기타를 접하시고 이제 사운드 메이킹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기타 톤이 좋은 톤인지 그리고 어떤 기타 톤이 안 좋은 톤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톤이라는 게 사람들 귀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좋아하는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톤의 내용도 저의 굉장히 편협한 그런 시각 안에서 그런 청각 안에서 만들어진 내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본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기타 톤도 엄연히 들었을 때 타인이 들었을 때 좋은 톤과 그리고 나쁜 톤 혹은 들어줄 만한 톤과 듣기 싫은 톤 정도로 구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기타 톤은 대체적으로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클린 톤. 클린 톤은 접어두고 드라이브 톤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드라이브 톤을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자, 먼저 드라이브 사운드의 질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질감. 질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 쉽게 말해서 제가 로우 포지션 이 파워 코드를 칩니다. 자, 주파수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그냥 쫙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릉 하는 소리에 중첩된 그런 주파수에 중첩된 사운드들 갸라라라라랑 거리는 그런 입자감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사운드에는 자 그런 입자감들이 얼마나 촘촘한지 혹은 그 입자감의 느낌 자체가 얼마나 뾰족한지 혹은 얼마나 높은지 혹은 그 입자감의 뾰족함이 얼마나 낮은지 그리고 이 입자감들의 거리 즉 그르렁거리는 그런 그 각 한 올 한 올 알맹이들의 그런 소리 사이들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정도까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기타 톤, 기타 드라이브 톤에 대한 질감이 어떤 성향의 질감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아하는 톤이든 아니면 카피를 하고자 하는 톤이든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이퀄라이징에 대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음이 많은지, 미들이 많은지, 그 다음에 트래블이 많은지, 혹은 프레젠스 대역이 많은지, 혹은 레조넌스 대역이 많은지, 이런 부분을 듣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었을 때 질감이 파악이 됐으면 미들 대역은 얼만큼일 것 같고 베이스 대역은 얼만큼일 것 같고 뭐 레조넌스 대역은 얼만큼일 것 같고 트래블 대역, 프레젠스 대역은 얼만큼일 것 같다 라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셔야 돼요. 이펙터를 다루실 때 특히나 드라이브 톤이든 아니면 클린 톤이든 좋아하는 그런 음색
EQing,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퀄라이저라는 이펙터를 많이 사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음색이 뭐 저음이 많고 고음이 적고 뭐 이런 음색들을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드라이브 사운드에 꼭 이 드라이브 질감, 드라이브 사운드를 내는 그런 앰프나 혹은 드라이브 이펙터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톤, 드라이톤 이렇게 나누죠. 촉촉함을 위해서 리버브를 쓰기도 하고요. 솔로 사용 시에는 솔로 톤을 사용할 때에는 딜레이 페달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합쳐져서 드라이브 톤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드라이브 톤의 질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쳤습니다. 자, 기타가 울리면서 갸르르 하는 소리가 계속 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질감을 먼저 느끼셔야 돼요. 자, 이 질감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페달마다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멀티 이펙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앰프 시뮬레이터들마다 다릅니다. 지금 저는 라인 6사에서 나오는 POD HD 500X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사운드 메이킹 톤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게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라이브에서 제 사운드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자, 이 드라이브 톤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드라이브 질감을 고려할 때 어떤 그르렁거림을 낼 수 있는 이펙터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앰프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하나는 ENGL 파이어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인6 둠이라는 두 개의 앰프 시뮬레이터를 작동시켜서 요런 지금 하나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드라이브 톤의 질감을 결정짓는 앰프 시뮬들을 바꿔볼게요. 어떤 사운드들이 나는지. 자, 먼저 봅시다. 좀 앞으로 좀 돌려볼게요. 자, 요런 것들. 드라이브 질감이 좀 느껴지죠? 질감이 느껴집니다. 가르르르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질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작아요. 그 그르렁거리는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그 높이가 작다고 느껴지는 소리예요. 지금 다른 톤으로 바꿨는데. 그렇죠? 좀 얄프리한 느낌이 느껴지죠. 물론 이건 EQing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일단 질감 하나만 들었을 때 자, 이런 사운드 미들이 굉장히 부각되어 있는 사운드이긴 하지만 일단 질감 하나하나가 굉장히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자, 이 사운드도 일단 질감 자체가 굉장히 작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좀 적다. 알맹이 하나하나가 좀 좁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또 다른 거. 질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사운드라는 거죠. 그냥 쫙 하는 소리. 약간의 그르렁거림이 섞여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조금 하이게인 하이게인 앰프로 넘어가 볼게요. 얘도 질감은 조금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질감의 입자감이 작게 느껴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질감의 차이는 EQing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운드 같은 경우에 질감이 굉장히 크죠. 입자감이 가라랑거리는 그 돌덩어리 굴러가는 그런 듯한 소리가 납니다. 자, 앞에 나온 사운드보다는 약간 질감이 작은 듯한 그런 느낌.
굉장히 미들이 강조된 톤이지만은 그래도 질감이 살아있죠. 자, 요런 사운드. 지금 이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질감이 굉장히 촘촘하고 날이 서 있는 듯한 그 입자감 자체 하나하나가 날이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좀 까끌까끌거리죠? 얘도 입자감. 입자감이 굉장히 살아있죠.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많이 살아있습니다. 물론 미들 대역의 강조로 인해서 이런 입자감을 더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요런 소리들. 입자감이 날이 서 있지만 입자감의 크기는 작은 듯한 느낌. 얘도 입자감이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죠. 초고음역대가 강조되어 있으면 이런 사운드의 질감을 얻으실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래블 대역이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사운드 특성을 가지는 입자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듯한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입자감들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느껴볼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그 드라이브 이펙터, 드라이브 페달의 입자감 자체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하이 게인 이펙터인지 로우 게인 이펙터인지 그거는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선택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입자감을 갖췄다. 그런다면 이 이후에는 EQ, 이퀄라이저를 이용해서 저음을 많게 할 건지 고음을 많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 밴드, 그러니까 뭐 헤르츠 대역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서 한 8개 이상 혹은 10개 정도까지로 나눠져 있는 그런 이퀄라이저 이펙터가 우리가 각 대역의 사운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EQ를 이제 사용을 하셔서 사운드를 이제 들어볼 건데, EQ 같은 경우에는 기타와 그 다음에 우리가 포시엠을 생각을 한다면 기타와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류 이펙터를 이제 설치를 하겠죠. 기타와 제일 처음 연결되는 이펙터, 뭐 노이즈 게이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컴프레서 같은 것들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EQ를 물립니다. EQ. 기타 자체에서 아예 소리를 변조를 시켜서 드라이브 이펙터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라이브 계열, 그 다음에 앰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우리 그 사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거는 초기의 제 사운드 세팅. 자, 베이스의 느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를 많이 줄였어요. 자, 베이스를 확 올려 볼게요. 줄이고, 사운드 자체가 훨씬 더 풍성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베이스를 많이 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웅웅거리는 소리가 많이 이제 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미들 사운드를 지금 저는 굉장히 많이 쓰는 타입이에요. 그 앰프 2개 시뮬레이터에 미들 사운드 2개를 거의 다 만땅으로, 만땅이란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맥시멈으로 쓰고 있어요. 미들을 확 줄여볼게요. 어떤 사운드가 나는지. 자, 미들 사운드를 완벽히 줄였습니다. 제로로 만들고. 흡사 판테라의 다인백 데럴이 쓰던 그런 미들이 확 빠진 소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드 스쿱 되어 있다는 그런 사운드. 그런 사운드가 나죠. 자, 미드를 올려보겠습니다. 미들 사운드를 올리면 옹옹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운드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이제 마이크 수음으로는 이게 확실히 들려주실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저음 같은 경우에 이 마이크가 수음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알아차리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미드를 맥시멈으로 올렸고 자, 트래블 대역 한번 최대한 줄여볼게요. 어떤지. 자, 트래블은 고음 영역이죠. 자, 소리의 선명도가 그냥 확 빠져버리죠. 소리의 선명도가 확 빠져버립니다. 자, 트래블을 확 올려볼게요. 자, 소리의 선명도가 확 올라가죠. 트래블 대역은 고음으로서 소리의 선명도 정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레젠스 대역. 프레젠스 대역은 초고음역이죠. 일단 이 초고음역을 저는 잘 쓰지 않아요. 지금 저는 프레젠스 대역을 아예 다 커트를 시켜놨어요. 자, 이게 제 기본 원래 사운드고 프레젠스 대역을 모두 다 높여보겠습니다. 자, 입자감이 얇아지면서 굉장히 나이선 듯한 소리가 나죠. 그리고 실상 이런 사운드는 공연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볼륨을 높이게 되면 너무 귀를 찌르는 듯한 공격적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피로함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가 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앰프에 보통 있는 그런 베이스, 트래블, 미들, 프레젠스 대역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 이퀄라이저로 가볼게요. 이퀄라이저. 자, 80Hz 대역을 먼저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80Hz 대역. 자, 초저음 영역이죠. 기타로 친다면 굉장히 저음 영역인데 저음이 많이 빠집니다. 자, 요 80Hz 대역을 많이 올려볼게요. 자, 소리가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해상도가 확 떨어져 버리죠. 자, 요렇게 소리 차이가 납니다. 자, 그 다음 한 220Hz 돼요. 이 부분도 저음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20Hz 대역을 확 줄여보겠습니다. 고음이 많이 강조된 약간 그리고 기타 사운드가 힘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220Hz 대역을 확 올려볼게요. 자, 뭔가 쿵쿵쿵쿵 거리는 듯한 옹알옹알 거리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떨어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한 440Hz 중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한번 확 낮춰 볼게요. 자, 중저역. 약간 맥 빠진 소리가 나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자, 중저역을 확 올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뭔가 고깃살이 더 붙어 있는 활력 넘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알맹이도 가득해지고요. 자, 요렇게 지금 요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중음역, 중고음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 1.1kHz. 사실상 이 1kHz 대역은 기타 사운드에 굉장히 생명력을 불어넣는 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역을 잘못 쓰면은 너무 귀 아픈 소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일반적인 보컬의 영역대와 굉장히 겹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1.1kHz 대역은 레코딩 혹은 믹싱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1kg, 2kg 대역 요 정도를 자 일단 줄여볼게요. 자, 일단 확 줄이고
자, 사운드를 한번 들어봅시다. 선명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타 톤이 뭔가 어두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 영역을 최대한 한번 올려볼게요. 자, 굉장히 꽥꽥거리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기타 사운드가. 뭔가 신경질적인 소리로 바뀌어졌어요. 이제 기타 톤을 예민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들어보면, 이제 물론 현장에서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지금 이 핸드폰에 이제 마이크로 과연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런 정도의 신경질적인 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당연히 피로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톤의 캐릭터는 굉장히 잘 살아나는 듯한 느낌. 그 다음에 한 2.2kg 정도 또 높여볼게요. 낮춰볼게요. 먼저 2.2kg 돼요. 지금 낮추었을 때는 이 정도, 높이면 톤이 뭔가 지금 일그러지는 듯한, 너무 많은 양을 올리다 보니까 쇠하는 소리가 겹쳐져서 사운드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들립니다. 너무 이질적인 기타 톤으로서 쓰지 못할 만한 그런 소리로 들려져요. 자, 다시 초기 제 톤으로. 자, 그러면 좋은 기타 톤이란 어떤 톤인가? 지금 우리가 각자 EQ 대역에 따라서 톤이 어떻게 약간씩 변하는지를 지금 느껴보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톤이 좋은 톤인가? 먼저 균형 잡힌 소리가 좋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너무 날카롭거나 혹은 너무 두텁거나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기타 톤의 미들 사운드, 미들 대역을 많이 좀 쓰는 추세예요. 앞으로 굉장히 튀어나가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나죠. 하지만 미들을 너무 쓰다 보면은 해상도가 떨어지고 너무 꽁기꽁기한 그런 옹알옹알거리는 사운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는 사운드인지가 중요하겠죠. 들었을 때 너무 저음이 많아서도 안 되고 중음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고음이 너무 많아서 귀를 찌르는 소리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적절해야 되는데, 자, 그럼 이 적절한 거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개성 있는 톤을 맞추느냐 하는 것들은 만약에 정말 저음, 중음, 고음 대역이 이렇게 평활한 그런 사운드를 만들었다 칩시다. 여기서 개성을 조금 더 부과시키는 거예요. 나는 중저음이 조금 더 도톰한 사운드가 좋아. 미들은 조금 빠졌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트래블은 조금 높고 프레젠스는 좀 많이 빠지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 사운드의 곡선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중저음은 많은 게 싫어. 초저역은 많은 게 좋지만 중저음은 많은 게 싫어. 하지만 미들 사운드는 조금 많아서 사운드에 그런 꽉 찬 소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꽥꽥거리는 고음은 싫어. 혹은 초고음역은 조금 나이선 소리는 포함시켜서 기타 소리가 좀 해상도 높게 들리는 게 좋겠어. 요런 그런 곡선, 사운드의 곡선을 머릿속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할 게 리버브나 그런 딜레이나 요런 것들 추가해서 사운드를 만드시는 거죠. 자, 먼저 앰프로 테스트 하실 때 뭔가 분명히 들었을 때 이질적이다 한다는 거는 그 소리는 잘못된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듣는 음원에 나오는 기타 소리를 또 요걸 그대로 재현해 보겠다, 라이브 현장에서 혹은 합주 현장에서 재현해 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믹싱과 마스터링이 끝난 사운드와
우리가 현장에서 쓸 소리와는 아예 다른 세계의 사운드예요. 정말 다른 세계의 사운드입니다. 기타리스트가 앨범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톤으로 연주를 했다 칩시다. 믹싱과 마스터링이 된 그런 창조물에서는 자신이 만들었던 톤과 굉장히 다른 사운드로 이제 완성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기타리스트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운드가 어떻게 만들어진 사운드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기타리스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엔지니어의 영역인 거죠. 뒤에 믹싱하면서 마스터링하면서 후보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기타 사운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때도 그 기타 사운드가 정확하게 음반처럼 정확하게 구현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런 소스들을 엔지니어와 공유를 한다면 물론 라이브에서도 원래의 음원과 비슷한 사운드로 최대한 조율을 해서 쓸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고,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베이스 미들 트래블을 앰프에 베이스 미들 트래블 프레젠스 대역을 그냥 다 미들로 놓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자신의 원하는 그런 음색들을 조금씩 추가하셔서 사운드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텁텁하다 그러면 베이스를 줄여주시고, 뭔가 너무 꽁기꽁기거리고 옹알옹알거리는 사운드가 난다 그러면 미드를 줄여주시고, 너무 꽥꽥꽥꽥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트래블을 줄여주시면 돼요. 너무 쇠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프레젠스 대역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주파수 특성이 기타 사운드가 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약 한 80Hz 정도에서 크게는 높게는 16kHz 대역까지 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자, 각 대역의 사운드의 특성이 어떤지 먼저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앰프 메이커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혹은 레조넌스도 있겠죠. 레조넌스, 베이스, 미들, 트래블, 프레젠스 이런 그 대역들의 그런 위치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앰프마다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사운드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듣기 나쁜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 뭔가 질감 자체가 이상하다 한다면은 앰프 자체를 다른 앰프로 바꾸든지, 성향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질감이 비슷한 드라이브 이펙터나 앰프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모든 이제 노브들을 평균값으로 50으로 맞춰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라는 거. 쇠소리가 나면 줄여주시고, 이제 그 헤르츠 특성을 알아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초저역 같은 경우에 이제 80에서 한 200Hz 사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밍음이라 그러죠. 웅웅거리는, 가슴을 때리는 쿵쿵쿵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중저역 200Hz에서 600Hz 사이 정도까지 중저역, 요 정도에서는 중중중중거리는 소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중이 사운드를 내는 핵심적인 그런 사운드들이 그런 중저역의 이제 대역들이 이제 그런 소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미들이라고 하는 한 600 이상부터 해가지고 크게는 넓게 본다면 1kHz 대역까지 보는 분들도 있는데 1kHz 이하 대역, 1kHz 미만 대역, 요 정도 미들 사운드, 요 사운드들은 이제 사운드 특성 자체가 종종종종거리는 소리로 바뀌어요. 종종종종거리는 소리로 바뀌고, 그 다음에 1kHz에서 한 2kHz, 3kHz 사이, 요 정도 사이는 사운드 자체가 쟁쟁쟁쟁거리는 소리로 바뀝니다. 그 다음 그 이상의 초고역 있죠. 그 이상의 초고역은 쇠소리가 나요.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폭넓게 사운드 대역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을 활용을 해서 저음, 중음, 고음, 초고음 대역들을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고 판단한 뒤에 높이고 낮추면서 좋은 사운드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좋은 사운드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타리스트의 사운드 있죠.
사운드를 계속 귀로 듣고 그 사운드와 똑같이 이펙터로 맞추려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운드에 대한 감이 확실하게 생깁니다. 기타리스트가 내는 사운드는 적어도 우리가 음원에서 듣는 사운드들은 나쁜 사운드는 절대 날 수가 없어요. 왜? 메이킹 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에 기준점을 두시고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사운드를 똑같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런 사운드들을, 기타 사운드들을 우리가 실전에 쓸 수 있느냐? 쓰기 힘드실 겁니다. 왜? 고음력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듣는 사운드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용으로 저음역과 중음역을 좀 더 추가해 준다든지 혹은 트래블 대역을 혹은 프레젠스 대역을 조금 깎아준다든지 해서 약간은 라이브에서 써먹기 쉬운 톤들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사운드, 드라이브 사운드의 질감, 어떤 질감을 원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라. 두 번째, EQing, 이퀄라이저를 활용해서 그 대역들을 만져보면서 이 대역들의, 각 대역들의 특징적인 사운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라는 것. 세 번째, 그 이후에 사운드의 촉촉함을 내기 위해서 딜레이나 리버브 혹은 이제 사운드의 특징을 위해서 코러스 같은, 풍성함을 위해서 코러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 주셔도 되겠죠. 물론 앞단에 그걸 거시는 게 좋아요. 컴프레서 같은 것들을 걸어서 좀 더 타이트한 사운드로 만들어 주시는 방법들이 훨씬 더 좀 사운드를 정갈하게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 사운드를 만드는데, 좋은 사운드의 기준은 사실상 없어요. 없지만 남들이 듣기 싫은 소리 혹은 내가 들었을 때 이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운드는 분명히 실패한 소리라는 거. 내가 듣기에도 좋아야 돼요. 그리고 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사운드가 어떻느냐, 주관적으로 좀 들려달라 라고 직접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 사운드는 좀 어떤데, 이 사운드는 좀 어떤데, 이 사운드는 미들이 너무 작은데, 이 사운드 너무 깨끗거리는데, 이 사운드는 너무 힘이 없어. 이런 의견들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힘이 없으면 베이스를 좀 올려주시고, 너무 몽글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미드를 좀 빼주시고, 깨끗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트래블을 좀 빼주시고, 선명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트래블이나 프레젠스 대역을 조금 높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서 좀 자신이 원하는 성향의 사운드와 대중들이 원하는 사운드의 근접점, 합의점을 좀 찾으셔서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이 사운드 메이킹, 톤 메이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이펙터 사용법부터 전부 다 세밀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내용이 방대해집니다. 지금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지금 30분이 넘는 영상 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할 말이 많다는 거죠. 과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리 혹은 자신이 카피하고 있는 사운드가 좋은 사운드인지 제대로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톤 카피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펙터 한도 내에서 최대한 조절해서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노브도 조금씩 돌리지 마시고 아예 줄여버릴 수도 있고 아예 높여버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노브 돌리는 거에 절대 겁을 먹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운드 메이킹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헤비메탈 사운드를 추구하는 기타 치는 사람이라 제 사운드는 굉장히 헤비한 소리예요. 네, 굉장히 헤비한 소리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엔 조금 이질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는 저 너무 올드한데 사운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음악관의 차이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바라고,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 차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은 사운드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혹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의 사운드는 어떤 식으로 복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혹은 다른 이펙터를 가지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만드는 그런 능력치를 기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한번 다음에 시간이 난다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